포인플렉스님, 이번 주 주요 기사들은 다 읽어본 것 같고요. 예. 이번 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사가. 넘쳐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광남권을 좀 주로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기사가 많아서 단신들도 몇 개 간단하게 우리 아는 지식으로 짧게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단신 소식 몇 가지 전해주세요. 예. 첫 번째 꼭지는 반포 2,800가구 한신사지구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 반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인 한신사지구가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반포 지역이 아니라 잠원 지역인데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반포라고 하면 전체가 다 반포니까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통과해서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 등의 산신 사지구는 5개 아파트 단지 플러스 노건 한신 아파트와 베니하우스가 포함돼서 총 2,89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최고 35층에 3,300여 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심의 통과긴 한데요. 네네. 조건 자체가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주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뭐 건축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건축 심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보시면 사지구 같은 경우 7월 8일로 사업 시행 총회 예정일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부 통과해서 완벽하게 서류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사업 시행 인가 총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잠원 4지구까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반포는 당분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주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지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항상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단지의 그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노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5년에 준공된 아파트라서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구에서 같이 해라 그래갖고서는 같이 넣어줘 갖고서는 추진을 해주는 거라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죠. 네네. 그리고 한신 4지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공동시행 방식인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언제 추진했대요? 공동시행 방식을 이미 작년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놨었다고 하더라고요. 반포주공 1단지 3지구가 아니라 1, 2, 4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승인을 못 받아서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또 시간이 8월에 총회에서 걸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동시행 방식이 없이는 뭐 일정상 완벽하게 불가능한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공동시행 방식의 허가는 나타났다라고 그 조합원들의 허락은 이미 득했다라고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합에서 최소한 그 부분은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보다는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 모양 단지 모양을 봤을 때 여러 통합 단지 중에 22차가 빠져갖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22차가 아니고 21차. 그렇죠. 21차가 빠져서 모양이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는데 바꿔 말하면은 21차가 빠지고 다른 단지들이 똘똘 뭉쳐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아까 몇 구역이었나요?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가 14구역. 사업시행 인가 총회 후 4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예정대로 7월 8일에 할 수 있을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7월 8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한 4개월 걸린다고 하면 벌써 이게 11월이 되면 최소한 시공사는 그 사이에 같이 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양 신청이나 이런 게 한두 달 정도의 기본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조율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공동시행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방배 14구역이 방배 14구역. 14구역이 그렇고 13구역. 일단 먼저 넣은 단지들의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지들도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먼저 난 던지들을 먼저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죠. 13차는 3월 31일 날 해서 4월 7일 날 서류 내놨는데 신반포 13차는 안 내주고 다른 단지를 갖다가 먼저 내주면 그거는 욕먹을 짓이겠죠. 그렇죠. 13차가 일단 나와야지 다른 데들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건데. 13차가 언제 사업시행 인가 승인이 나오는지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볼 수가 없는 게 보시면 13차 같은 경우는요. 세대수가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세대수가 346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제가 세대수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 몇십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문제될 요소가 적고요. 좀 더 빨리 진행되는 편이죠.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까지 많이 상존하고 그러네요. 있다. 300세대와 3000여 세대는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네, 오늘 단신이라고 해놓고 얘기했는데 네,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2000여 가구 단지로 재건축. 지난 6월 27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의결되었습니다. 6월 초에 열렸던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아서 그 보완사항을 완료한 조합이 이번 건축위원회 재보고에서 서울시의 건축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건데요. 이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7월 중에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조건부 건축심의를 받은 거고 네. 6월 말에 그 조건을 완료해서 네.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 네네. 거잖아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나 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잠원 4지구 같은 경우도 조건부가 완료되는 시점이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총회도 늦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4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번에 공동 시행을 그때 이미 작년에 추진했다는 소식에 놀랐었거든요. 그렇군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네,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같은 경우 건축 심의를 이번에 받은 건 아니고요. 6월 초에 이미 받았고 조건부 심의를 완료했다. 그 내용입니다. 네네. 자, 다음 기사는요. 네. 음마아파트 49층 고수 재건축 계획 서울시에 다시 제출. 음마아파트가 강남구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49층 재건축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강남구와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28일 날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을 담은 음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음마아파트 입장에서는 이제 강남구를 개기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구가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어차피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네. 또 제초안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한번 개겨보겠다. 뭐 이 뜻인 거고요.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 와서 순순히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안이 불과 보름 전에 서울시가 안 된다고서 반려해야 한 그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구청이랑 손을 잡고 서울시에 다시 내놓는 게 네. 통할까요? 안 통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기사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이제 음마아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냐면요. 네. 국제공모전 했잖아요. 네네. 무려 49층 설계하는데 150억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네. 조합원들의 돈을 150억을 썼는데 네.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35층으로 할 거면 당연히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35층을 하지 왜 50층은 해가지고 관리처분 신청도 못해서 제초안 규제도 받고 150억도 날리고 네. 이런 편이 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결국은 45층을 당분간은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49층이요. 49층. 예. 네. 이거를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속사정도 있을 것 같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50억을 차라리 손절매하는 게 아니요. 근데 손절매하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을 하면 한다고 하면 손절매를 해야죠. 네. 근데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예, 손절매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저도 당분간은 그 제초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고수해봐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네. 다음 마지막 단신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청담 삼익 재건축 롯데건설이 시공이라네요. 서울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삼익 아파트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무사히 피해갈 전망이네요. 저는 사실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롯데건설이 시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뭐 롯데건설이 시공한다 그러고 그리고 청담 삼익은 제가 몇 년 전에 아크로 리버 뷰하고 아마 4, 5년 전에 속도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네네.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는 강변 조망권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아크로 리버 뷰하고 청담 삼익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포권 중개업자이기도 하니까 네. 당연히 아크로 리버 뷰를 권했고 뭐 실질적으로 청담 삼익도 된다라고 하면 좋은 단지지만 예. 그 내부적으로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리뷰를 권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아리뷰는 내년에 입주 예정이고 그렇죠. 청담 삼익 재건축은 아직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 입주를 빨리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청담 삼익을 선택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조합원이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청담 삼익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상가와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상가와의 네. 대지를 갖다가 좀 나누는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측이랑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신청은 뭐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네, 6개월 동안에 신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관리처분 신청은 가능하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예단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담동이나 논현동 이쪽 단지들만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런 단지들 청담동과 논현동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청담 삼익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단지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은 저도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입주를 원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재건축 속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재건축의 걸림돌이라는 그 예전에 추서님이 말씀해주신 4가지 항목 중에 상가 문제와 비대위 이슈가 걸리네요. 2가지나. 뭐 2가지 그렇게 걸릴 것 같네요. 네. 뭐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요. 관리처분 신청 근데 청담 삼익이 아직도 관리처분 신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리뷰가 입주가 청담 삼익이 아직도 관리처분 신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포인플렉스님 오늘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어떠셨어요? 오늘 기사도 그렇고 이번 주에 소식들도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지난 주말에 제가 지인 결혼식에 갔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어디에 사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직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연이은 뉴스를 봐도 모델하우스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여전히 그러는 게 제 주변에서 최소한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위기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엄청 핫한 것 같습니다. 분양 쪽으로 핫한 거는 분명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센프의 경우를 보듯이 의외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대한 매수 문의는 아주 많이 꺾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그 매수세는 많이 감소했고 가격들도 일부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일반 분양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요. 서울시 전체가 근데 전매 금지인데 일반 분양이 어떻게 살아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살아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개념에서 보면 10%를 넣고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데 그거는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두 개의 뭐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걸 가지고 너무 시장을 빠르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일반 분양 결과를 보면서 기존 주택들의 매기는 어느 정도 꺾여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시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당첨되시면은 5년 동안 5년인가요? 5년은 아니고 입주 때까지. 입주 때까지. 네. 5년은 투기 전매. 아니요. 저기 한번 당첨되면 5년 동안 다시 당첨이 재당첨이 안 되죠. 네, 그건 5년이죠. 예, 고민되니까 일단 넣어보고 결정하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아니죠. 5년 동안 당첨 제한이 되시기 때문에.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